내가 선한 의도로 양심 지키면서 살아도 남이 나에게 악감정이 남는 채로 있다면 언젠가 혹은 다음 생에서라도 안 좋게 상대방에게 당하거나 악연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악한 감정만 있다면 그 사람과 안 좋게 만날 것인지 궁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엄청난 생을 반복하면서 오는 카르마들이 다음 생에 바로 나타나나요? 아니면 그 다다음 생이나 한참 후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다고 쳤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상대방도 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감정이 생겼다고 치면 나중에 악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선한 의도로 양심을 지켰어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도 남이 여러분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악감정이 가진 놈이 저주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악감정을 갖는 거를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악감정을 품고 공격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방어를 하시면 돼요. 피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케이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뭐든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의도로 예를 들면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뚫겨패 죽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노인네를 보고 이 청년들이 약자라고 생각해서 집단 폭행해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죠. 죽은 사람은 무슨 죄이며 또 죽인 놈들은 또 뭐냐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죽음이라는 게 꼭 억울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집단 폭행 당해서 선행을 베풀다가 가신 분은 좋은 데 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동물처럼 살면 예상치도 못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삶을 자꾸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 감지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고 위험 감지도 되게 잘 돼요. 마치 동물들이 미리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피하는 것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식이 아니라 그건 감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냐에 따라서는 누구든지 어디 달릴 필요도 없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신이 주신 권능이기도 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시면서 사시면 아마 더 많이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로 양심 지키면서 사는 거는 매우 잘하시는 거다. 남이 악감정을 갖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삐딱하게 보고 악감정 품고 막 말을 지어내고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멍청해서 죄진다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생에 안 좋게 상대방에게 당하거나 악연을 만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죽기 전에 예를 들면 살면서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거기 갇혀 있으면 다음 생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그거를 털어버리면서 성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생에서는 좀 매우 다른 환경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환생 과정에는 죽음의 기간이 있어요. 저승 세계가 있어요. 이승과 저승이 있는데 이승에서 짧고 근데 저승에서 보낸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이 죽음이라는 이 사회 세계를 겪고 나서 환생할 때는 기억이 다 백지가 돼서 태어납니다. 전생을 기억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얼마나 이번에 내가 많이 깨닫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감정만 남고 죽게 되면은 아마 꽤나 오랜 기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론이라는 거에 묶이지 마시고 원죄론 자체를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소수가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대중을 상대로 한 집단적 세뇌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르마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에 거지였는데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뭐다 그게 아니고요. 전생에 거지로 살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과 가난하게 살아다가 가는 그 과정에 이 사람의 이 정신적인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영혼의 상태가. 비록 없이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그 여유를 잃지 않고 자기의 행복한 감정을 항상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에 저항을 하시는 게 잘 사는 거다. 깡패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술 먹고 난동 피우는 거 가정폭력 겪었지만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해내면 아들은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제 훔쳐가는 거 훔쳐갔다고 쳤을 때 서로 모른다. 자전거를 훔쳐간 놈은 그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사회세계에 지게 돼 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증오와 혐오와 불행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돼요. 범죄 피해를 당하시잖아요. 범죄자를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용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범죄 피해가 되면 그 피해에 대한 이 인간 세계에서 하는 그 현실적 절차를 밟으셔서 여러분들의 피해받은 권리를 구제를 받고 보상을 받고 그렇게 또 상대방은 법적 처벌을 받게끔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증오와 혐오와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독일 필요가 있어요. 피해받았는데 1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받은 그 상태에 묶여 있게 되면 그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피해 당하면 빨리 그 불행하고 트라우마에 빠진 그런 자신의 갇힌 영혼을 빨리 긍정적 에너지, 행복한 감정, 또 희망적인 감정으로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수는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도 돼요. 누가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보복을 하세요. 대신 행복한 마음과 웃으면서 복수하시는 겁니다. 혐오와 막 복수심이 불타는 게 아니라 복수는 어차피 그 냉정하게 하시면 돼요. 감정 없이 차분하게 하시면 되고 복수를 하고 나서도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평화로운 그런 정말 밝은 에너지가 가득 채우는 매우 힘들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화가 나면 저는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날수록 웃어요. 화가 날수록 차분해지고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더 발전했죠. 그래서 뭐 고소를 할 때에도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룰루랄 하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요. 그리고 누구랑 다툼이 생기면 순간은 이제 화가 나지만 좀 지나고 나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보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행위를 진행하되 그 과정은 매우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